안녕하세요. 해리의 알치 가이드 해리입니다. 자, 오늘은 저랑 같이 캠브리지 16 첫 번째 테스트, 그 다음에 패세지 1을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중요한 것은 패세지 1, 2, 3 다 풀어보셨죠? 시간 내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맞고 틀리는 게 아니라 내가 틀린 것을 분석해서 앞으로 덜 틀려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팁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데 우선 첫 번째로 여기 패세지 1에서 최대한 많이 맞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현재 리딩 점수가 5점에서 5.5다. 그러면 6점 이상 목표를 한다고 하면요. 패세지 2와 3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기 패세지 1에 최대한 집중해서 두세 개 더 맞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패세지 1에서 많이 맞으면요. 패세지 2, 3도 잘 풀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유형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내가 부지런히 공부를 해서 내 실력을 갈고 닦아서 거기에서 더 많이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팁이 있는데 이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하실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자, 종종 학생들이 여기 앞에서부터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풀면 안 돼요. 내 목표는요, 이거를 완벽히 이해해서 문제를 시간 내 푸는 게 아니라 내 목표 점수만 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유학이든 교환 학생이든 이민이든 말이죠. 아시겠죠? 이 IELTS 지문에 압도당하지 않으려면 나는 문제를 읽고 답만 찾으면 된다 라는 마음을 갖고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겠다 이런 완벽주의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리딩을 풀 때 임하는 자세예요. 아시겠죠? 저랑 같이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것은 패세지 1에는 두 가지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True, false, not given. 그 다음에 주관식 문제 유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느 것부터 풀어야 될까요? 네, 잘하셨어요. 바로 주관식 문제 유형부터 풀어야 됩니다. 자, 이게 난이도가 가장 낮아요. 그래서 1번부터 풀 필요 전혀 없다는 거 이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참고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자, 여기서부터 1번부터 7번은 여기 앞부분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주관식 문제는요, 어느 부분에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네, 바로 여기 뒷부분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읽고 이 뒷부분부터 빨리 눈을 훑는 거예요. 자세히 읽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잡지책 보듯이 막 훑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뭐부터 체크해야 되는 거죠? 네, 바로 글자 수부터 체크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자, 몇 단어인가요? 네, 바로 one word only. 그래서 한 단어만 써야 되는 거고요. 자, 타이틀 체크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Reasons why polar bears should be protected. 이유인데요. 왜 폴라베어가 보호되어져야만 되는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래서 큰 그림을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가는 거죠. People think of bears as unintelligent and something. 사람들은 생각한대요. 곰을 뭐로 써요? unintelligent 하고요. 그 다음에 삐리리로써 생각한다. 자, 그러면 여기는 무슨 자리가 올 수 있을까요? 자, 여기는 형용사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요 and의 역할이 중요해요. 그죠? and는 여기 앞에 unintelligent 형용사. 그죠? 그래서 뒤에는 형용사가 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곰을 지능이 없고 그 다음에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답부터 찾는 게 아니라 여기 unintelligent의 유의어부터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답부터 찾는 게 아니라 내가 하이라이트 친 부분이 어떻게 다른 표현으로 나오는지를 찾는 거예요. 자, 여기 뒷부분에서 어느 게 눈에 띄셨나요? 아마 이게 처음에 눈에 띄었을 거예요. intelligent. 그죠? 그래서 학생들이 또 여기 보면 intelligent and possess emotions. 여기 emotions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를 또 답으로 적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8번에 emotions라고 적었으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너무 급하게 찾은 거예요. 그죠? 왜냐면 unintelligent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찾으시면 안 됩니다. unintelligent의 또 다른 표현이 어떻게 나온 거죠? 네, 여기 보이시죠? 여기 stupid. 그러니까 요 근처에 답이 있겠다. 그리고 형용사 위주로 찾아보세요. 그죠? stupid and in many cases violent. 그래서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자, 뭐인 거죠? violent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석을
그렇게 꼼꼼히 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즉 난이도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내가 잘 알고 문제를 푸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violent, 되게 폭력적인 거죠. 그 다음에 unintelligent 대신에 뭐가 다른 표현이 나온 거죠? 네, 바로 stupid가 다른 표현으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잠깐 지문으로 돌아가서 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perceive 보이시죠? 자, 이거는 인식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문장 한번 저랑 해석해 볼까요? Bears, on the other hand, seem to be perceived as stupid and in many cases violent. bear은 반면에 뭐뭐인 것처럼 보인대요. 비동사 pp 보이시죠? 자, 인식하다인가요? 인식되어진다인가요? 네, 인식되어진대요. stupid하고 폭력적인 것으로 인식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9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9번을 읽기 전에 자, 요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바로 어느 부분이냐면요. 여기 however, this may not be correct, for example. 그래서 곧바로 9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거에 해당되는 섹션을 한번 읽어주셔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아마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테너시 주에서는 Bear has been seen using a branch as a something 이랬어요. 그러면 여기 주에서는 동물원에서는 보여졌대요. 본 게 아니에요. has been seen이잖아요. 그죠? 사용한 것을 보여진 거죠. 뭘요? 나뭇가지를요. 그래서 나뭇가지를 사용했구나. as a something. 그러면 뭐로써 나뭇가지를 사용했구나. 그 다음에 여기는 명사가 와야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거. 어떤 명사가 오는 거죠? 네, 바로 단수 명사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요 9번부터 찾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선 동물원부터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곰이 브랜치를 사용하는데 뭘로서 사용하는지 이 내용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문으로 가서 저랑 같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보이시죠? 테너시 주, 오사카에 있는 건가 봐요. 그죠? 여기를 이렇게 찾았고 그 다음에 뭘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바로 브랜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브랜치 보이시죠? 그래서 눈이 여기로 갔어야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꼼꼼하게 읽고 해석하는 거예요. The bear used a tree branch on multiple occasions to dislodge a piece of meat hung out of his reach. 이 곰은요, 사용했대요. tree branch를요, 다양한 경우에서. 그 다음에 to dislodge. 자, dislodge를 몰랐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죠? 알면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모르면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냥 dislodge라고 해석해버리세요. 그래서 dislodge 했구나. 뭘요? a piece of meat. 고기를요. hung은요, 행의 pp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meat이 어떻게 된 거인 거죠? 네, 걸려있는 거예요. his는 여기서 뭐냐면요, 곰인 거예요. 그래서 곰이 닿지 않는 곳에 매달린 고기 조각을, 자, 여기서 dislodge는요, 제거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거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여러 용도에 사용했대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읽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딱히 명사, 단수 명사가 없어요. 그죠? 아무리 봐도 없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앞부분의 문장도 한번 읽는 거예요. 그죠? 당황하지 마시고, 앞부분에 있나 한번 보는 거죠. A male bear called Gogo in Tennessee Zoo, Osaka, has even been observed making use of a tool manipulate his environment. male bear, 고고라고 불려지는 male bear가 여기 오사카 동물원에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거, observe는 무슨 뜻이죠? 네, 이거는 관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자, make use of도 너무 중요해요. 자, 이거를 같이 알아두세요. 이용하다예요. 그래서 툴을 이용한 거죠. 자, 여기서 또 중요한 동사가 있네요. 조작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의 환경을 조작하기 위해서 툴을 사용하는 것이 관찰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곰은요, 브랜치를 사용했죠. 뭐로써 사용한 거죠? 네, 여기 보이시죠? tool. 이게 답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답이 9번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곧바로 답을 안 찾아도 되는 거예요. 문장을 읽고 여기 아닌가? 그러면 앞뒤 문장을 또 살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to 단수 명사가 되는 거고요. has been seen using a branch. 이 표현 대신에 뭐가 나온 거냐면 observed making use of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 다음 10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This allowed him to knock down something. 이것은요, 그를 허락해 줬대요. 자, 여기 힘은 뭐죠? 네, 바로 bear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명사는 누구인지를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를 뭐 할 수 있도록 했대요? knock down 할 수 있도록 some 무언가를. 그러면 무언가를 knock down 시키다.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네, 이거를 쓰러뜨리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자, 이거는 라이팅에서 꼭 사용해 보세요. allow, 그 다음에 사람, to를 쓰는 거예요. 무언가를 뭐뭐 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라이팅에서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자, 그러면 무언가를, 여긴 명사가 오겠죠? 무언가를 쓰러뜨리는 것을 이렇게 하도록 했대요. 그러면 knock down 대신에 분명히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10번 knock down 대신에 어떤 다른 표현이 나왔죠? 네, 바로 여기 dislodge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를 틀렸다고 하면요, 괜찮아요. 내가 어휘를 많이 몰랐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나는 왜 이런 것도 모르지?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것은 계속 꾸준히 공부하면서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dislodge, 여기서는 제거하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답은 뭐가 되는 거죠? 네, 바로 submit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읽었던 부분 있잖아요. 9번을 찾기 위해서 읽었던 부분이 바로 여기가 10번의 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knock down 대신에 dislodge가 나왔다는 거. 자, 그 다음 11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A wild polar bear worked out a method of reaching a platform where something was located. wild polar bear는요, worked out 했대요. 방법을요. 어떤 방법이냐면 reaching a platform, 플랫폼에 도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where는요, 요 앞에 거를 꾸며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장소일 때 꾸며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where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무언가가 있는 플랫폼에 도달하는 방법을, 자, 여기서 work out도 너무 중요합니다. 자, work out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우선 첫 번째, 운동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결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where something was located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언가가 위치되어 있대요. 즉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be located도 너무 중요한 표현이니까 꼭 알아두시고 스피킹 할 때도 한번 활용해 보면 좋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떤 명사가 오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는 단수 명사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 명사부터 찾는 게 아니라 이 야생 북극곰이 무엇이 있는 플랫폼에 도달하는 방법을 알아낸 거예요. 이렇게 내용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지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찾아야 될지 이 내용을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지문으로 가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10번 아랫부분에 있겠죠. 그리고 여기 wild polar bears 이게 나오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플랫폼이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 부분에 답이 있겠다. 그리고 이제 꼼꼼하게 읽는 거죠. 자, a calculated move by a male bear involved running and jumping onto barrels in an attempt to get to a photographer standing on a platform 4 meters high. 문장이 굉장히 길죠? 그치만 쪼개서 이해하는 연습, 여기까지 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어입니다. 그래서 계산되어진 움직임인 거예요. 그죠? 뭐에 의해서요? male bear에 의해서. 그 다음에 involved, 포함했대요. running과 jumping onto barrels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끊는 거예요. 자, in an attempt, 시도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요? 도달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photographer한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끊는 거예요. 왜 여기서 끊어야 되냐면요, 이 standing은 동명사가 아니라 얘를 꾸며주는 겁니다. 즉 현재 분사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동사 ing 나오면 다 동명사가 아니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 문법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어떤 포토그래프냐면요, 자, 서 있대요. 어디예요? 플랫폼에 서 있대요. 4 meters high, 4m 높이의 플랫폼에 서 있는 사진 작가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러닝을 하고, 그 다음에 배럴 위로 점핑을 한 거죠. 그게 포함을 한 거죠. 계산되어진 움직임에는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어떤 내용을 찾아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있는 플랫폼에 도달하는 그 방법을 안 거잖아요. 그러면 답이 뭐가 되는 거죠? 네, 단수명사.
바로 a photographer. 그래서 photographer가 답이 되는 거죠. 11번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was located 대신에 여기 standing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을 한번 적어 볼게요. 그 다음에 was located 대신에 standing이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찾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Polar bears have displayed behavior such as conscious manipulation of object and activity similar to something. 폴라 베어는요, 행동을 보여줬대요. 자, 가령 어떤 행동을 보여준 거죠? Conscious manipulation. 그러면 여기서 manipulation은 조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조작하는 거.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conscious라는 단어도 모르겠고 manipulation이라는 단어도 모르겠고 그래서 12번 문제를 읽었는데 딱 와닿지 않잖아요. 그러면 몇 번을 읽어도 와닿지 않으면 얘는 그냥 좀 버리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문법적으로 따져서 찍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르는데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차라리 13번으로 가서 문제를 푸는 게 낫다는 거. 그 다음에 12번은요. 딱 봐도 여기 뒤에 단수명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찍으셔도 앞으로 가서 지문으로 가서 11번 아래에 있는 단수명사를 그냥 내가 눈에 띄는 걸로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Activity similar to 이거 너무 중요한 표현이죠? 활동인데 뭐와 비슷한 활동이에요. 그래서 요거와 비슷한 표현을 또 찾아서 답을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에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면 물체를 조작하는 등의 행동과 무언가와 유사한 행동을 보였대요. 그럼 이 내용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셨나요? 자, 여기서 manipulation 요게 눈에 띄셨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object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또 눈에 띄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12번의 문제를 읽고 모르겠다. 그러면 단수 명사 한번 보세요. 뭐밖에 없나요? 근데 여기 보니까 a game. 그래서 게임이라고 이렇게 그냥 찍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만 저희는 한번 이게 답인지 아닌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Amos observed a bear putting objects in piles and then knocking them over in what appeared to be a game.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사람은 관찰했대요. 베어를. 어떤 베어냐면요. 요 앞에서 끊어주는 거죠. 자, putting은 요 앞에 걸 꾸며주는 거예요. 자, object를 놓는 거래요. in piles. 쌓여 있는 거죠. 물건을 쌓고 그 다음에 knocking them over. 자, 여기서 them 보이시죠? them은 무슨 의미일까요? 네, 여기 앞에 object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대명사는 뭔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knock over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쓰러뜨리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물건들을 쓰러뜨렸대요. 마치 게임처럼 말이죠. 그래서 12번의 답은 게임이 되는 거고요. Conscious manipulation of objects 이게 바로 어떤 거죠? 네, 바로 putting object in piles. 그래서 항상 유의어 찾는 연습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마지막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요 앞에 부분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bears may also display emotions. 이것도 체크해 주셔야 된다고 그랬죠? 왜냐면 여기서 중요한 게 emotions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display 할 수도 있대요. 예를 들면 they may make a movement suggesting something if disappointed when hunting. 그들은 아마도 움직임을 할 수 있을 거래요. 움직임을 하는데 무언가를 suggesting, 보여주고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명사가 오는 거겠구나. 근데 여기서는 어떤 명사가 올 수 있냐면 복수 명사가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불가산 명사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단수 명사는 올 수 없습니다. 왜냐면 어가 없잖아요. 만약에 실망을 한다면 when hunting, 사냥을 할 때. 그러면 중요한 것은 움직임을 보여주는구나. 뭔가를 암시하는. 사냥할 때 실망을 하면. 그러면 이 부분을 또 찾으러 한번 지문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자, 어떻게 가야 되냐면요. 여기 emotions를 발견했어야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emotions가 이렇게 나왔고 이 부분에 답이 있겠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읽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As for emotions, while the evidence is once again anecdotal, many bears have been seen to hit out at ice and snow.
seemingly out of frustration when they have just missed out on a kill. 감정적인 거에 있어서, 그죠? 그래서 as for도 너무 중요한 표현이니까 꼭 한번 활용해 보세요. 뭐뭐에 있어서라는 의미입니다. 감정에 있어서 그 증거는요, 이 단어를 몰라도 되지만 알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입증이 되지 않은 거예요. 입증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여기서 while 있잖아요. 자, while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뭐 하는 동안에, 그 다음에 반면에. 여기서는 동안이 아니에요. 반면에. 오케이? 그래서 그 증거는 입증이 다시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많은 곰들은요, 보여졌대요. have been seen. 그죠? 본 게 아니라 보여진 거래요. 뭘요? 눈과 얼음을 hit out. 뭔가 내리치는 게 보여졌대요. 그래서 겉보기에 좌절감으로 보이는 거죠. 그들이 miss out on a kill.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자, kill은 죽이다라는 거죠.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습니다. 이거를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 여기서는 뭔가를 놓쳤구나. 뭘 놓쳤을까요? 네, 바로 먹잇감인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에서 kill은 죽이다가 아니라 먹잇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13번 답은 뭐가 되는 거죠? 네, 바로 frustratio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눈과 얼음을 내리치는 거예요. 먹잇감을 놓쳤을 때. 그 다음에 자, 다른 표현 어떻게 나왔냐면요. make movements가 바로 hit out at ice and snow. 주관식 문제 유형 8번부터 13번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어떤가요? 어려운 문제도 있고 반면에 까다로운 문제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대한 빈칸을 많이 추측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지문에서 답을 곧바로 찾는 게 아니라 유의어부터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unintelligent 대신에 stupid, 그 다음에 knock down 대신에 dislodge, 이런 식으로 유의어부터 찾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내가 읽고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 빨리 찍고 과감하게 버리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주관식 문제 유형에서는 문법적으로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힌트가 될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뒤에 빈칸이면 지문에서 단수명사 위주로 찾고 그거를 적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의 숙제는 뭐냐면요. 내가 틀린 이유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래야 다음번에 할 때도 실수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자, 오늘 배운 단락에 있는 제가 어휘를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어휘 너무 중요하거든요. 반드시 정리를 하고 암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희가 다뤘던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단락을 지문 독해 연습하는 게 숙제입니다. 아시겠죠? 한 문장씩 읽고 스스로 지문 독해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독해가 안 되는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너무 여기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다음번에 또 하면요. 내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내가 계속 반복해서 연습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하셔야지 이게 안 된다고 또 스트레스 받으면 또 공부하기가 싫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 나는 이 정도까지가 내 수준이구나. 그 다음에 매일 꾸준히 연습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패세지 1에 있는 주관식 문제 유형을 한 개를 더 찾으세요. 자, 캠브리지 10, 11, 12, 13, 14, 15 이 중에 말이죠. 그거를 하나 더 찾아서 문제를 풀고요. 그 다음에 내가 또 왜 틀렸는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알려준 것처럼 오답 노트를 하는 거예요. 오답 노트는요. 내가 왜 틀렸는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지문으로 가서 독해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단어까지 정리를 하는 게 오답 노트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저랑 같이 true, false, not given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수업 공부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